네, 지금부터 녹화 들어갑니다. 이 앞에 설명한 거는 제가 두 번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목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다가 일단 포인터를 클릭을 하고 셀 포인터를 커서를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목록이 나타날 곳을 블록을 정해주시면 돼요. 자, 목록이 나타날 곳이 제가 주문식품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의 3번지에서 C의 10번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C의 3번지에서 C의 10번지까지가 영역이 선택됐어요.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납품업체에 그 옆에 목록 버튼이 나타나죠. 자, 여기 보면 닭고기, 자, 닭살고기 이렇게 다 나타나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그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4번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글자를 나타낸 목록을 만드는데 특정한 항목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컴마로 구분하면서 직접 써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목록이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해당 목록이 나타날 곳을 블록을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그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얘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5번은 C의 3번지에서 C의 10번지를 주문 내역이라는 이름 정의를 하래요. 자, 그러면 C의 10번지, C의 3번지, 여기죠. C의 3번지에서 C의 10번지, 여기 블록을 정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정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주문 내역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라 그랬는데 이름 정의는 사실 수식이라는 메뉴에서 여기서 이름 정의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귀찮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라고 하는 자, 여기 있죠. 왼쪽에. A셀 바로 위에요. 자, 이름 상자에다 직접 써주시면 얘가 자,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돼요. 여기다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블록을 정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주문 내역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주문 내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다 주문 내역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을 이름 정의할 곳을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클릭을 해서 직접 주문 내역이랑 쓰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엔터를 아직 안 쳐가지고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이곳에 클릭해서 주문 내역 엔터 하면 얘가 용역이 일단 주문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됐어요. 자,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선생님 제일 위에 거 글자가 바뀌어버렸네요. 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예. 네. 자, 왜냐면 얘는 셀이 제가 여기 있으면 셀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주문 내역을 얘가 영역을 내가 지정한 영역을 잘 설정하나 일단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잘 설정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주문 내역의 영역이다. 이렇게 컴퓨터가 엑셀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되셨죠? 그 얘 주문 내역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 삼아서. 자, 여기 용도로 이름 상자에다가 정의해 보세요. 용도. 자, 저도 블록을 정하고 위에다 용도하고 엔터를 했습니다. 자, 빈 곳에서 클릭해서 이름 상자를 열어서 용도를 누르면 용도가 영역이 정해져야 되고 주문 내역을 하면 주문 내역을 영역이 정해져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 정했어요. 실수하셨어요. 그럼 다시 지우거나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수식으로 가셔서 자, 이런 것들 메뉴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식에 가세요. 수식에 보면 여기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여기 찾으셨나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수식에
이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내가 정했던 그 이름 상자에서 이름 정했던 여기 용도 주문 내역이 나타나요. 그죠? 자, 만약에 얘를 삭제해야 되겠다. 여기 편집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삭제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삭제 확인하면 없어져요. 주문 내역은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놔두고 닫게 할까요? 자, 그러면 누르면 용도는 없어지고 주문 내용만 있죠. 자,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자, 되셨어요? 자, 다음에는 밑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기 전에요. 자, 선생님. 아니죠. 그냥 다 하고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게 맨 마지막 문제로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1페이지의 문제, 1번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의 값이 75인 경우 채우기 8항을 적용하래요. 그럼 이게 답이 나온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답이. 자, 조건부 서식에서 콜레스테롤 셀.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 항목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값이 75인 거, 이 75가 얘하고 얘잖아요. 그죠? 얘를 채우기를 8항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 채우기가 8항으로 돼 있죠. 셀이 8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은 부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역을 하래요? 콜레스테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이 H의 3번지에서 H의 10번지가 되겠죠. 여기 블록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하래요. 그래서 블록을 정하고 화면을 크게 하면 자, 조건부 서식은 홈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자, 홈 메뉴 누르셨죠? 자,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에 보면 스타일에 왼쪽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에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곳에 뭐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75와 같은 곳에 채우기를 8항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셀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 75와 같으냐 물어보기 위해서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뭐뭐와 같으냐 얘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75랑 같은 셀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여기 7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75 미리그램 이런 거 안 쓰죠? 그냥 데이터 원래 값을 쓰면 돼요. 자, 75 여기다 하면 얘가 만약에 미리그램 이렇게 했다면 문자로 인식해서 안 되겠죠? 75. 자, 얘가 뭐와 같으냐? 여기 아까 같음이잖아요. 이미 같은 걸 선택을 했어요. 75와 같으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채우기를 8항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적용할 서식 열려서 자 여기서 채우기 8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얘를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탭이 채우기라는 탭이 여기 나오죠. 맨 끝에 태우기에서 파랑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채우기에서 파랑 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자, 확인. 그러면 75인 셀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연습을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자, 주문 수량에서 64 셀만 노란색으로 채워보세요. 여기 주문 수량만 주문 수량에서 64명만 64 있죠? 64와 같은 셀을 노란색으로 채워보세요. 64와 같은 셀을 노란색으로 채워봅니다.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같으냐. 물론 제가 64와 같은 걸 선택해서 이 메뉴를 했죠. 64 이상인 셀 그러면 보다 큼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같음을 했어요. 자, 그럼 64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을 하자 그랬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노랑 이렇게 해주면 여기만 노랑이 되겠죠. 자, 해제하면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 값에 75 이상인 곳에 서식을 이렇게 해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개예요. 여기 보니까. 자, 수식을 이용하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을 하는데 수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영역을 내가 입력한 데이터 영역을 다 정하세요. 이렇게. 자, 무조건 수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자, 항목은 빼는 거죠. 항목은 빼는 거예요. B의 3번지에서 J의 10번지까지 다 블록을 정하세요. 자, 수식을 이용하여 나오면요. 자, 이런 것도 다 메모를 해두세요. 지금 메모하시는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메모하시는 뭐 노트나 뭐 이런 데다가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콜레스테롤이 75 이하인 행 이렇게 나왔는데 수식을 이용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폼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밑에 여기 셀 강조 규칙 뭐 이런 건 있는데 뭐 수식을 이용하라는 게 없죠. 어디에 있느냐면 세 규칙이라는 곳에 있어요. 세 규칙을 클릭을 합니다. 자, 세 규칙 클릭. 그러면 메뉴가 세 규칙에 요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한 서식을 지정할 셀 선택. 여기 메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세 규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수식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이코를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아, 이거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라는 것은 앞에 반드시 이코를 해줘야 돼요. 수식을 사용하는 곳에는요. 자, 이코를 해주고요. 자, 이 수식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저랑 잘 이해하시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잘 해보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75 이하인 행이래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H 여기에요. 그런데 75 이하인 행 전체에다가 어떤 서식을 정하래요. 어떤 서식을 하냐면 글꼴이 빨갛게 하래요. 그러면 제가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 보면 자, 콜레스테롤 셀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콜레스테롤 셀이 여기에요. 아이고,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얘가 띄어져 있어서요. 다시 닫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서 자, 75 이하라 그랬죠. 이하. 75 이하라고 하면은 75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개념을 잡자고요. 자, 이하, 이상.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만들었어요. 자, 미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만 헷갈린 것 같아요. 자, 미만, 초과. 이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초과. 자, 만약에 75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75가 있어요. 자, 이하나 이상은 얘를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죠? 이하니까. 75보다 얘가 작아야 되니까. 그죠? 자, 작거나 같다. 이하예요. 그 다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죠?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간 거는
다 이퀄이 들어가야 돼요. 같다는 거. 얘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만이나 초과는 자, 이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고 75보다 작은 거. 얘는 75보다 큰 거. 그러니까 74, 얘는 74, 73 이렇게 작은 것들. 75는 자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만은, 초과는 75도 얘들 포함 안 되고 76부터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하 이상 하면 무조건 같다라는 이퀄이 들어가야 돼요.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개념 정리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75 이하인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컴퓨터가 말이에요. 컴퓨터가 맨 위에 H의 3셀부터 검사를 할 거예요. 얘를. 요거 검사하고 75 이상인가? 이렇게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와서 이거 75 이상인가? 75 이상이면 그 줄을 빨간색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하라 그랬네요. 문제가. 이하라 그랬네요. 이하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면은 그냥 넘어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행이 어때요? 행이 같은 행이에요. 같은 행. 아니, 행이 아니라 열이. 열이 같은 열이죠? H열이에요. H열. 그죠? 그럼 H열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H열은. 그죠? 얘가 H의 몇 번지, H의 몇 번지, H의 5번지, 6번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러면 H는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앞에 고정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달러 표시가 붙죠. 그죠? 이거는 너 절대 움직이지 마.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절대 참조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는 달러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열 다음에 행이 바뀌잖아요. 얘를 검사하려면. 그죠? 4행, 그 다음에 5행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써주냐면 얘가 아까 H의 3번지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H의 열은 너 절대 바뀌지 마 해서 달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이 3이잖아요. 3은 요 3번지는 어때요? 얘는 변해야 돼요. 4행, 5행, 6행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에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행에는 달러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를 변해가려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조건부 수식은 항상 이렇게 열 고정, 행을 고정 안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격 좀 취득하는 게 주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무조건, 수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무조건 블록을 잡는다. 그 다음에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식을 이용해서 여기 사용할 서식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앞에다 수식이니까 반드시 이퀄을 해준다. 이퀄 안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콜레스테롤 여기라 그랬으니까 얘죠? H의 3번째를 일단 찍어준다. 찍어주고 자, F4키를 한번 누르면 자, 얘가 행고정이 되죠. 3에 달러가 붙어요. 자,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열에 고정이 되죠. 이렇게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F4키로 자, F4키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H의 열이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행은 고정이 안 되고 변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75보다 작은 거라 그랬죠. 이하라 그랬죠. 여기 75 이하. 그러니까 75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되겠죠. 그죠? 7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 7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어디 갔어요? 이쪽으로 왔더니 해제가 됐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작거나 같다 하는 걸 다시 해야 되겠죠.
영역을 다시 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자, 이퀄하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콜레스테롤을 선택하고 F4키를 눌러서 얘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75 이렇게 써주면 되죠. 7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 그 이상을 했나요? 얘가 큰 거죠. 작거나 같다면 반대네요. 그쵸? 작거나 같다. 얘가 작아야 되니까 75가. 그죠? 75가 커야 되니까. 그죠? 얘가 더 작은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식으로 들어가죠. 자, 서식으로 들어가서 글꼴이 뭐예요, 선생님? 빨강을 하래요. 그러면 테두리가 아니라 여기 글꼴. 자, 글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글꼴을 색을 빨강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빨강 선택하고 확인을 해줘요. 자, 그리고 확인해주면 여기 빨강색이 75 이하인 것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되셨나요, 선생님?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자, 여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 무조건 행을 고정하고 아니 열을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네. 저는 글자가 아니고 아, 셀로 하셨나요? 이 그러면 다시 행들이 다 빨갛게 돼버렸어요. 얘처럼 채우기가 되셨다는 말씀? 예. 네, 그건 선생님께서 채우기를 선택하셔서 그래요. 다시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지정을 할까요? 네. 얘를 선생님 네. 만약에 얘를 지운다면요. 이것도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네.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규칙 지우기라고 있어요, 선생님. 네. 규칙을 하면은 만약에 시트 전체의 규칙을 지운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규칙 다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한 셀, 요 셀만 규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실까요? 규칙 관리? 규칙 관리로요? 네. 예. 관리. 거기 보면 여기 네. 이제 규칙이라고 나오죠. 네. 규칙 선택하고 이게 규칙 편집하는 게 있어요. 규칙 편집. 규칙 편집. 예. 네. 그러면 이 밑에 여기 서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서식. 예. 서식을 다시 들어가셔서 채우기를 세 곱셈으로 하시고요. 색없음. 네. 네. 대신에 글꼴을 글꼴을. 네, 여기 색에서 빨강으로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들어가서 찾기가 더 어렵다. 그러면 아예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 규칙 지우기에서 여기서 됐다. 시트 전체의 규칙을 네네네네. 지우면 싹 없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여기서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하면 이 규칙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규칙이요? 색깔 셀을 파랑으로 채웠던 그 규칙이 있었죠. 그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이 1인분 가격에 1인분 가격 1인분 가격이 여기 있네요. 맨 끝에네요. 자, 이 부분을 블록을 정하고 자, 이 조건부 서식에 이게 수식을 이용하여서가 아니죠. 그럴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열에 대해서 블록을 지정하면 돼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블록을 정하고 아까 얘 조건부 서식 정한 것처럼 조건부 서식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막대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데이터 막대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이 지금 얘가 녹색을 해라 그러면 녹색만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답지를 보면은 이걸로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동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게 차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해든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지를 보면, 여태까지 정답지를 보면 이 데이터 막대에서 이게 기타 규칙으로 들어갔어요. 이 기타 규칙을 우리도 그래서 그냥 기타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최소값 나오죠. 최소값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최소값으로. 사실은 자기가 알아서 최소값을 찾아주는데 그래도 정답지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최대값으로 선택을 해주자고요. 그리고 색깔은 뭘 하라 그랬어요? 채우기 색을, 여기 채우기 색, 여기를 녹색을 하래요. 그럼 녹색을 선택하면 되겠죠. 녹색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최소값을 요거 선택하고 최대값 선택하고 색을 여기 채우기죠. 그죠? 그리고 테두리 없으면 해주면 돼요. 이게 테두리 없으니 기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확인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확인.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장 큰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겠죠. 그죠?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다 했는데요. 자, 선생님 우리 이거 지금부터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복습 삼아서. 자, 블록을 정합니다. 이렇게. 전체 블록을 정의해 주세요. 일단. 전체 블록을 다 정합니다. 정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에 규칙 지우기를 합니다. 자, 규칙 지웠죠? 그 다음에 자, 블록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자,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 자, 일반으로 다 맞춥니다.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일반.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납품업체 이 부분 없애야 되겠죠? 자, 지우는 방법이에요. 자, 데이터 갑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갑니다. 그리고 모두 지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단에 모두 지우기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소곱창이라는 것도 지웁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졌어요. 그죠? 목록 버튼이 없어져야 돼요. 지우고 나면 목록 버튼 안 지워졌나요? 저 다시 해볼게요. 자, 저 다시 합니다. 블록이 정해져 있었나요? 혹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모두 지우기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없어졌죠? 없어져야 돼요. 자, 다음에는 수식으로 갑니다. 자,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름 주문 내역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위에 삭제해서 확인을 해서 이름 상자에 있는 것도 다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인분 가격 여기 클릭해서 딜리트를 지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얘를 2번부터 한번 7번까지 결과가 얘처럼 나오도록 지금부터 풀어보십니다. 안 풀리는 거는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자, 지금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얘를 선생님 이름 정의 지우는가요, 선생님? 예예예. 예, 수식에 네네.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 예. 이름 관리자 들어가시고 예. 요거 선택하고 삭제하십니다. 예, 여기에서 예. 네. 이름 관리자.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시고 표까지 만들어 놓으신 기본 자료에다가 2번부터 풀어보십니다. 2번부터. 자, 여기 제가 화면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되시는 거는 말씀을 하세요.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 하시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왔어. 진짜 깜짝 안 났죠?
선생님, 네. 네. 주문 일자가 숫자가 다 바뀌었는데, 아, 주문 일자가 숫자가 바뀌셨어요? 여기요, 이거 선생님? 하고 나니까, 예, 다 네. 여기 바뀌었는데, 블록을 정하시고요, 선생님. 자,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2019년 1월 여기 눌렀을 때 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나타나나요? 선생님? 얘처럼? 첫 예, 번째. 아니, 그러니까 다 했었는데, 지금 뭐 모두 지우기 뭐 하라고 하니까, 네. 숫자가 그 주문 일자도 숫자가 다 그냥 43467 뭐 이렇게 다 네. 바뀌었거든요. 예, 예. 선생님 여기 블록 정하시고요. 네. 블록 정하시고 홈에서 표시 형식 여기 있죠? 표시 형식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맨 위에 있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선택을 해주세요. 간단한 날짜. 되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표시 형식이 아직 안 찾아져요. 자,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 날짜 형식, 간단한 날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날짜. 바뀌었나요, 선생님? 간단한 날짜? 네. 그게 안 뜨는데? 여기 홈 누르셨나요? 홈 네, 누르시고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표시 형식의 위에 목록 상자에서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있습니다. 네. 네, 바뀌셨죠? 바뀌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찾고 있어요. 아, 못 찾으셨어요? 여기입니다, 네, 선생님.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한번 여기까지 배운 거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하시면서 또 안 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저는 그 단위를 나타낼 때요, 네, 셀 서식에서 네, 예, 사용자 지정에서 G/slash 표준 하잖아요. 네네. 거기다 콤마 찍고 이제 미리그램이면 미리그램을 쓰잖아요. 아, 컴마 찍지 않고 저기 따옴표, 쌍따옴표 하셔서 하셔야죠. 쌍따옴표요. 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미리그램 하는 거에서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G/slash 표준은 이와 같이 씁니다, 선생님. 이와 같이. 이렇게 따옴표를 하죠, 선생님. 이렇게 따옴표. 컴마가 아니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보기를 보시고
답이 맞으면 저는 이런 이제 숫자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변화가 저기 뭐야 뒤에 미리그램이 오는 게 아니라 110이 다른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따옴표를 해주셔야지 돼요. 네네. 컴마하고 선생님 네네. 컴마를 안 하고 한 거하고는 완전히 숫자는 네네. 다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예예. 네네. 아, 예. 됐습니다. 네. 자, 혹시 선생님, 제가 이제 시간을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드려도 될까요?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연습해 보시고요. 자, 오늘 원래 제가 기출문제 2번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기출문제 1번까지는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일단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연습을 한번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트 하나를 또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트에다가 자, 얘를 한번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한번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얘를 보고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B의 4셀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옆에다가 새 시트 안 하고요, 선생님. 네? 새 시트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아, 그냥 여기 선생님, 그냥 여기에서 요 문제 요거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자, 시트 하나 추가하셔서요. 저처럼 여기 시트 하나 추가하셔서요. 자, 1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A열은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연럽이 1이었었죠? 1로 맞춰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얘는 그냥 기출문제 1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기출문제 1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얘를 작성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선생님 블록을 이렇게 정하셔서요. 굴림에 11포인트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냥 일단. 제가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 그죠? 여기다 놓고 컨트롤 A를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컨트롤 A를 누르고 여기 굴림에 11포인트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입력할 자리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굴림에 11포인트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얘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요거만 표만 입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선생님 여기다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대로 입력을 한다면 저처럼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선생님. 그죠? 자, 먼저 저는 블록을 정해서 얘가 B의 4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니까 저 같으면 그냥 B의 4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여기에 일단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물론 선생님들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얘처럼 학교, 지역 쭉 입력하시다가 이 모집 인원 할 때, 모집 인원하고 줄 바꿀 때는 Alt 누르고 엔터 누르셔서 순위 입력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입력하고 쭉 입력을 합니다. 자, 한번 쭉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지역 할 때 가장 내가 빠르게 입력하는 최선에서 빠르게 입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무리 빨리 입력해도 정확하지 않으면 답이 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번 제1시트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번 시트, 3번 시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1번에서 만약에 자료 데이터 값이 틀려요. 그럼 2번에서 결과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시트에서 데이터는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입력하실 때는요.
선생님, 네. 경쟁률은 다 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경쟁률 다 안 쳐도 여기 문제 없죠, 선생님. 그러니까 다 치지 마세요. 그냥 2.8, 1.9 이런 식으로만 그냥 쳐놓으세요. 아니면 2대1, 1대1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 틀려도 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네. 그냥 2대1, 1대1, 3대1 이런 식으로만 그냥 쳐주세요. 아니면 그것도 네. 귀찮다. 2, 1, 3, 3 이것만 치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시험에 문제가 없으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을지 않아도 되나요? 다시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문제 지금 조건이 없으면 네. 문제 조건이 없으면 네. 이 경쟁률 나온 것처럼 네. 2.8대 1 이렇게 다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다 똑같이 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저희는 제가 요 음, 예제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일단 한 네. 거지만 자료는 원래 네.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다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게 시간이 2.8대 1 이거 치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치셔 놓으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원래는 정확하게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자료 입력하시는 거 거기서 멈추십니다. 자, 그리고 자료는 수업 끝나고 나머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이 부분 거기까지 입력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죠. 자, 테두리 만들 때 제가 위에 항목 부분 블록을 정했습니다. 자, B의 4번지에서 J의 4번지까지 블록 지정.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밑에 여기도 사실 여기 진한 선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전문계고 여기 지금 그 부분도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도 블록을 이렇게 정해서 자, 글꼴에서 테두리를 굵은 바깥 테두리 해서 한 번에 테두리가 다 굵은 바깥 테두리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1번에 보면은 이 영역을 노란색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자, 이 표를 보고 하면 되죠. 이 B의 4번지에서 J의 4. 이 얘네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블록을 항목 부분 블록 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전문계고 커트라인 평균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경쟁률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왔네요.
저 밑에까지. 여기가 다 셀 채우기가 노란색이죠? 자,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또 그 다음에 특성화 전문고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 여기까지 블록 정하고 학교도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선택해서 블록 정하고 다 블록이 정했다면 컨트롤 키를 띄고 홈에 글꼴 그룹에서 이 페인트통, 깡통 쏟아지는 모양에서 노란색 해주면 블록 정한 곳이 이렇게 셀 채우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전체를 블록을 정해서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보통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맞춤 그룹에 가운데 정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있는 부분은 자, 얘 숫자 아닙니다. 자, 콜론 들어가고 그래서 얘는 문자로 보고요. 자, 여기 숫자 있는 부분 드래그를 합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원래 답 나오는 부분은 정렬이랑 상관없어요. 정렬 안 하셔도 감점사항 아니에요. 얘는 함수 문제들은. 하지만 그냥 그 숫자들 들어가는 부분들 다 블록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답하는 부분은요. 일반 기본 데이터 부분을 가운데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숫자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맞춤 부분에서 오른쪽 정렬,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걸로 오른쪽 정렬을 하면 그 셀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서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0단위까지만 한번 눌러주고 싶다. 그러면 1000단위까지 한번 눌러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병합을 안 했네요. 그 셀 병합을 해야 되니까. 자, 밑에 전문계고 커트라인 평균 블록을 정하고 어디까지 해요? 경쟁률 있는 데까지 노란색.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정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 수 밑에 여기 3 밑에 두 칸이 셀 병합이 돼서 여기 선 모양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도 블록을 정하고 또 모집 인원이 있는 데서부터 이 평균 부분까지 여기까지 셀 병합이 됐네요. 자, 블록 정하고 자, 위에서 홈에서 맞춤에서 셀 병합 눌러주면 병합이 다 되겠죠. 그죠? 자, 병합이 다 됐어요. 그럼 얘만 맞추면 되겠네요. 예. 자, 얘는 테두리가 X로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셀 포인트를 여기다가 맞추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해서 자, 테두리니까 테두리 탭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우상향, 좌상향 대각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X자가 나오면 확인. 자,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한 거라서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면서도 혹시 배운 거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도중이라도 선생님들께서 끊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 이해 안 간다. 다시 한번 또는 그 부분 다시 한번이라든가 잘 이해 안 간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기본 입력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부터 풀어야 되겠죠.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셀에다가 뭐를 나타내라 그러느냐면 이 학교의 영역이 목록으로 여기 나타나게 하래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유효성 검사를 나타나게 먼저 해보세요. 자, 얘는 요 데이터는 입력을 하셨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목록이 여기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거는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자, 되셨을까요?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셀 포인트를 일단 목록이 나타날 곳에다가 놓는 게 중요하죠. 자, H의 14셀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홈에서 데이터죠, 데이터에서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서 유효성 검사로 가는 거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서 제한 대상은 항상 목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이 나타나라 그랬으니까 원본에다가 클릭을 하고 학교 정보가 나타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B의 5번지에서부터 B의 12번지까지 블록을 지정을 하면 확인 누르면 목록 상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장안 정보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되셨고 다음에는 자, 셀 서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지의 5번지에서 지의 12번지, 지의 5번지에서 지의 12번지 이 영역에다가 자, 숫자 뒤에 명의라는 문자를 표시하래요. 자, 얘는 천 단위 아니니까 그냥 G 슬롯이 표준으로 해도 되고 물론 천 단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샵샵샵샵 그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천 단위 아닌 건 그냥 편하게 G 슬롯이 표준하고 따옴표하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냥 같이 합니다. 자, 블록 정하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 자, 표시 형식에서 표시 형식이죠. 자, 탭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해서 G 슬롯이 표준 숫자 뒤에 문자를 쓸 때는 천 단위가 아닐 때는 G 슬롯이 표준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옴표를 하고 자, 명의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죠? 그럼 명하고 따옴표로 주고 하면 보기를 보셨을 때 얘가 120명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확인하면 나머지에도 이렇게 명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선생님, 네. 그 한 칸을 띄우면 틀립니까? 답이? 만약에? 아,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예. 문제가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거 보고 이렇게 하라고. 여기가 띄어지면 띄어야 되고요. 아, 예, 예, 붙여 예. 있으면 붙여줘야 돼요. 네. 네.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아, 예. 그 다음에 자 F의 5번에서 F의 13세를 학과수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자 F의 5번지가 여기죠. 얘를 블록을 정해서 얘가 엑셀이 이 부분을 학과수라는 이름으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 상자 여기에다가 블록 정하고 클릭하고 학과수라고만 써주면 되죠. 자 오타 없이 학과수 하고 엔터 하면 빈 곳에서 클릭하고 얘를 학과수를 누르면 이렇게 이 영역이 잘 정해지나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잘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랬어요.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학과수 셀의 3인 경우 채우기 주황을 하래요. 아까 우리 연습한 거랑 똑같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부터 학과수 셀이 3인 경우, 3과 같은 경우 채우기를 주황색을 적용을 하래요. 자, 해보실까요? 자, 학과수니까 자, 항목의 학과수 이 부분을 일단 블록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자, 뭐와 3과 같으냐? 그러면 서식을 채우기를 주황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먼저.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설교치. 홈에서, 홈입니다. 홈. 여기 홈.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네. 네, 조건부 서식에서 그 다음에 아까 무엇무엇과 같은 거 해보셨죠? 설교치 같아.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했었죠, 선생님. 그죠? 그 다음에 같음에서 했습니다. 자, 뭐다 크다, 작다 이러면 셀 강조 규칙에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놓고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음 들어갔어요. 같음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얘는 얼마랑 같으냐면은 3인 경우 했으니까 여기다 3을 써주면 돼요. 그죠? 3을 써주고
그 다음에 색깔은 뭘로 하라 그랬느냐면 얘는 채우기를 주황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채우기 주황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사용자 정의로 가서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 탭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채우기를 하라 그랬는지 글꼴을 하라 그랬는지 테두리를 하라 그랬는지 아니면 표시 형식을 하라 그랬는지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채우기에서 주황색을 정의해라. 자, 주황을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주황이 333인 곳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식을 이용해서 학과수가 이 학과수. 근데 수식을 저랑 그냥 같이 해볼게요. 자, 수식을 이용해요. 그러면은 제가 데이터를 다 잡자고 말씀드렸어요. 영역을. 자, 무조건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블록을 다 잡으세요. 이렇게. 자, 데이터를.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수식을 이용하여 했으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는 메뉴는 세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규칙을 선택하고 수식을 이용하여 이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반드시 앞에는 수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퀄이 들어가고요. 전화가 어디서 이상한 데서 왔어요. 자, 이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과 수가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자, 학과 수가 어디예요? 선생님 요거죠, 요거. 맨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수식을 이용하여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학과 수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제가 열을 고정하고 행은 고정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4키로 여기서 2번을 눌러줍니다. 두 번이 했더니 F에 달러 표시가 해서 너는 절대 움직이지 마. O는 움직여. O는 달러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 참조가 돼서 5, 6, 7, 8, 9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행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랑 같다고요? 3. 3과 같으냐 하니까 3과 같으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수식이. 자, 이게 3과 같은 걸 찾았다면 이거를 글꼴을 파란색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서식으로 가서 글꼴 그룹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글꼴 그룹에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라.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글꼴을 파랑 확인. 자, 그리고 확인 눌러야 되겠죠. 그랬더니 3인 곳만 그 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네네. 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 자,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 그죠? 어렵진 않은데 약간 양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복습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익숙하도록.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우리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수시로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하고 지금 기출문제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2번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요. 자, 기출문제 2번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선생님 제가 다음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풀다가 이거 못하겠다 그럼 문의를 하시면 그 문의하신 부분들만 제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2번까지 다음 시간 월요일까지는 자, 제가 오늘 여태까지 배운 이 기본 입력하는 거, 서식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하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이해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문제 풀 때 계속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다가 다음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